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도 1년 국가 전체 예산의 73%를 자기들이 홀라당 다 써버리고 다음 정부에게는 27%만 남겨놓겠다라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입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의 임기가 시작하는 게 언제냐? 5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각 부처의 자리가 잡고 사람들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6월 달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내년도 국가 전체 1년 전체 예산 중에서 무려 73%를 문재인 정부가 갖고 가서 영혼까지 상반기에다가 뽑아 먹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정부는 누가 되든지 간에 뭐 민주당이 되든 국힘당이 되든 간에 1년 예산의 27%만 가지고 나머지 임기 첫 해를 전부 다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치한 짓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이 과자 접시, 먹음직스러운 국가 예산이 놓여 있는 과자 접시 케이크에다가 침을 뱉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항상 문재인 정부와 586 운동권들을 늘 최저한도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의 수준을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항상 제 예상 범위보다도 더 밑바닥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나름 정치판을 좀 오래 봐온 사람이고 사람들을 좀 날카롭게 평가한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 항상 이 인간들은 제 예측 범위보다도 더욱더 낮은 곳에서 이래 지금 일국의 행정부 수준이 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충분히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곳의 수준이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보면서도 한 번씩은 그래가지고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정부는 내년도 1년 국가 전체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자기들이 다 써버리겠다고 사자후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골수까지 뽑아먹고 가겠다라는 거죠.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에 회방을 놓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대한민국 정부의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얼마냐면은 607조 7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저것만 해도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예산으로 이 600조가 넘는 돈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가재정 지출의 규모는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신기록 갱신을 했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 예산이 1년에 300조만 있어도 300조 중반만 있어도 1년 국가 전체가 돌아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뭐 별거 없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이 두 개가 돌아가는 만큼의 예산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1.5배 이상 그러니까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 600조라는 예산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국민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세금과 나라의 빚으로 만들어져서 굴러가고 있는 돈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포함한 나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젊은 세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나와 여러분들이 저런 거를 나중에 두고두고 갚아나가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잠시 제가 좀 얘기가 샜는데 국가 예산 꼬라지를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이 607조 7천억입니다. 이 중에 세출 예산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이 규모가 얼마냐면은 496조 7천억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박근혜 정부의 전체 예산보다 더 많죠. 자, 이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세출 예산 496조 중에서 그 가운데 무려 73%를 지금 문정부가 쓴다라는 거예요. 363조 5천억 이상을 모조리 자기들 임기 이제 내년에는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1월에서 4월까지가 끝인데 그 상반기에 이 돈을 모조리 전부 다 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렇죠. 별거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땡겨서 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인심 팍팍 쓰고 다음 정부는 부족한 돈으로 여시나 한번 좀 먹어봐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정부는 5월 중순부터 사실상 6월은 넘어가야 실질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상반기에 지들이 1년 국가 예산의 73%를 다 써버리면은 다음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먹다 버린 27%의 뼈다귀만 가지고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내년이 되면 여러분들 내년이 되면은
문프가 남겨놓은 이런 부조리들이 이런 구조적인 국가 예산의 부조리들이 두고두고 대한민국 장래에 문제가 될 겁니다. 꼭 두고 보세요. 다음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하는데 분명히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 빠듯한 예산 부족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가가지고 문제 터지면은 좌파 언론이나 민주당이 뭐 자기들 잘못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절대로 아니죠. 자기들은 임기가 끝났다라면서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당대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오리발 내밀기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 역시 이런 디테일한 정부 예산의 내막들은 자세히 잘 모를 확률이 높겠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 뭐 그래가지고 정부 1년 예산의 73%를 1월부터 4월까지밖에 없는 지들이 뭐 왜 그렇게 많이 끌어다가 쓰나 한번 살펴봤더니 예산의 대부분도 방역 핑계와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투입을 하겠다라는 뭐 또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 같은 것도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만 돈을 얼마를 쓰느냐? 68조 원이 넘게 쓴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 가는 길까지 철저하게 지들의 어떤 개인적인 선거 운동을 하겠다, 뭐 관권 선거를 치르겠다, 골수까지 확실하게 이 나라 예산을 빼먹겠다, 뭐 이런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셔도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국고 다 털어먹고 임기 끝내겠다라는 얘기구나. 문가가 대놓고 세금으로 선거 지원하겠다라는 것 아니냐. 정권이 바뀌는데 차기 행정부를 위해서 적당히 써야지. 지가 전부 다 70% 넘게 쓰고 가면은 다음 정권은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냐 등등 뭐 정상적인 반응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와, 진짜로 선거를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반응도 있는데 뭐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2017년 그때 당시에 제발 좀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곡소리를 냈던 겁니다. 이제 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지긋지긋했던 5년이 끝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누구도 장담은 못하죠. 마지막까지 절대로 마음을 놓으시면은 안 됩니다. 언론에서 바람잡이하고 선동 한번 해주면은 무슨 일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 또 무슨 반전이 생길지 정말로 이 나라 국민 여론의 수준을 놓고 보면은 누구도 그걸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대부분 잘 보셨습니다. 여기서 얘기는 사실상 끝이 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난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얘기를 제가 조금만 배경 지식 차원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좌파가 만들어 놓은 언론과 여론의 프레임 때문에 세뇌 공작으로 인해서 부당한 프레임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짊어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데이터라는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공공재정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역대급 재정 지출과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욕을 먹었던 박근혜 정부는 어땠는 줄 아세요? 국가 미래와 차기 정부를 위해 가지고 건강보험 같은 한 분야에서만 사회적인 기금을 무려 플러스 20조가 넘게 흑자 재정을 기록해 왔었습니다. 건실하게 운영을 해 왔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모아놨었냐면은 국민들한테 풀기 아까워서가 아니라 해가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국민들의 나이가 급속도로 노령화되는 게 이 노령 인구, 노인화 인구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을 해놨던 거예요. 저때 당시에 돈 아낀다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었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좀 미래의 긴 안목을 보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자, 국가 재정을 가능한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들은 지지난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도 비교적 그랬고 지난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도 그렇게 했어요. 국가 예산을 아꼈단 말이죠. 가능한 국민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안 늘리려고 애를 썼고 부동산 규제 같은 거는 가능한 그래도 좀 덜 하려고 했고 규제를 풀어줬고 공급량은 시장에다가 맡기면서 좀 늘렸고 또 국민들이 집 사느라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대출을 팍팍 해줬던 게 바로 지난 우파 정권들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고도 국가 재정의 여러 가지 분야와 각종 기금들은 가능한 흑자를 유지하려고 많은 애를 썼었고 실제로 전부 다 각 분야마다 수조 원 단위에 넘는 흑자 재정을 남겨왔었습니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 수십조가 넘는 흑자 재정을 국가 전체 예산을 보면은 100조도 넘어가는 금액을 남겨놨었다라는 거죠. 다만 안타깝게도 이거를 순식간에 임기 2, 3년 만에 다 털어먹어버린 그런 기적의
이런 컨트롤러가 누구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였다라는 겁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제 뭐 한 9년, 약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껴놨던 돈을 문정부가 2, 3년 만에 다 갖다 털어먹어 버렸죠. 자, 그리고 이들은 무책임하게도 지난 정권들이 모아준 그런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를 홀라당 다 털어먹어 버리고 국가 빚만 잔뜩 늘린 채 자신들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도 마지막 예산까지 극한으로 쥐어짜내가지고 이제 2022년 내년도 국가 1년 예산의 73%를 자기들이 상반기 몇 달 만에 다 쓰고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선거 지원을 하면서 각종 쓸데없는 국가 세금성 사업을 마지막까지 쥐어짜내면서 해먹을 거를 다 해먹고 가겠다라는 의도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부디 현명하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발 좀 신중하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더 일시적인 어떤 감정과 선동 여론의 프레임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번만 더 이 나라 국민들이 선택을 실수해버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몇 년 전까지의 대한민국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선택 잘합시다. 선택 제발 좀 잘합시다. 지난 5년 동안 당해봤으면 충분했잖아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